다음 소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네네. 그 지난주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 관련입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네. 정말 이게 한국 판사가 내린 판결이 맞냐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냈었는데요. 이 네티즌들께서 이 재판부를 이 재판부가 아니라 재팬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주말에 이 판결문을 열심히 이제 다시 이게 뜯어 읽어 보시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 네. 예. 6월 7일이었죠.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양호 부장판사가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보상과 배상 문제 모두 지급되었고 이미 재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그분은 주장했고요.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36페이지에 이르는 이 판결문을 쭉 읽어봤어요. 일본 측 주장하고 거의 일치한 그러한 판결이다. 아니요. 물론 그것은 그 일본 측 주장을 흉내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 판사가 부장 판사가 신념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결과물은 네. 일본 측 주장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네. 이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네.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 자체를 네. 하나하나 부정했어요. 그냥 각하되었다가 아니라 각하도 여러 가지 각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법적인 콘텐츠 자체를 완전히 부셔버렸다. 때문에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지 사실 검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네. 그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것을 판결을 했는데 네네. 그 내용을 3년 후에 이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네. 완전히 부정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결과만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아니라 네. 2018년에 판결이 나오는 과정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법적인 뭐라고 할까 소결론 같은 게 쭉 있잖아요. 네. 그것이 완전히 종합돼 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소결론을 하나하나 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가 네, 되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확신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네.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은 다 말하기는 예. 좀 어렵고 네네. 하나만 집중해서 예.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판결문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는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체결했을 때 일본 정부에 요구한 8개 항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일 청구 8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중 제5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징용 그러니까 징용되어간 한국인의 미수금 그는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던 예. 돈이죠. 그리고 보상금 이것도 역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예. 이번에 판결은 기타 청구권 네. 여기에 위자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1965년에 기타 청구권이라는 명목으로 위자료도 받았다. 네. 이 주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타 청구권 좀 애매한 네네, 말이 애매한 들어가 말이잖아요. 있군요. 예. 네, 그것은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뜻합니다. 예. 그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무상 사모크다라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2018년의 판결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바로 1965년에 그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정말 정반대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예,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기타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보도되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핵심층, 예. 가장 핵심층 핵심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 벌써 일본도 그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놨어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2018년의 판결에 대해서 네. 일본 쪽에서 내놓은 그 외무성이 전문적으로 내놓은 견해가 있습니다. 예. 10월에 한국 대법원의 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본 외무성의 조약을 담당하는 사람이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회에서요 네. 외무위원회에서 예.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 요약본인데요. 네.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일정한 것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들 중에 위자료 청구는 들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죠. 예. 라는 야나이 슌지 조약 끝장의 말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예,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어렵게 하는데 예. 결론은 뭐냐? 예, 예. 그때 1965년에 청구권 네. 협정에 위자료 청구는 네. 없었다. 그러니까 배상은 하지 않았다.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네. 예, 좀 돌려서 예, 그런 얘기를 야나이 슌지라는 사람이 91년에 했어요. 91년에 이미 했었다는 거고. 이미 했고 그것을 그 일본에서는 쭉 일단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냈기 네.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외무성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예, 예. 했으면 예. 그다음 이번에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일본 국회에서 말한 사람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1965년 시점에서 실체화되지 않았던 청구권은 여러 가지 불법 행위 등 재판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예. 확실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하고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견해도 예. 아베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예. 그건 아베가 말하는 것은 프로파간다이기 때문에요. 네네. 일본의 공식적인 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거든요. 네. 아베가 계속 한국은 국제법으로 어겼다라든가 그런 정말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네. 예. 네, 그러나 그것을 잘하는 게 그 음. 히틀러의 게베르스의 반법을 쓰는 게 일본이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네. 근데 한국은요, 네. 게베르스 같은 거 못해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예. 거 싫어해 한국은. 예.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같은 말,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네.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뭡니까? 국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다. 국제법적으로, 예, 예.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도는 예. 한국의 고유 영토다. 이거는요 네.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 그건 잘하는 겁니까? 잘 예. 하고 있고 예. 그래야만이 세계적으로 예. 역시 한국 것이네 음. 그렇게 몇 번이나 확인을 해요. 예. 그런데 간제 지역 문제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일본이다. 네. 그러면 그쪽에서 역시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인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마지막 보세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의 외무성에서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이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갔을 때 그제받지 않는다는 점을 양국이 합의했다. 협약했다. 예. 협약했다고 예. 생각한다요.
아니 어디에 협약을 그런 협약이 그러니까 어디 이게 있습니까? 1925년에 예. 청구권 협정에서는 큰민의 청구권까지 모두 재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문구는 그런 뜻이다라고 일본에서 또 이 사람이 생각한다요. 청구권은 남아 있다. 네. 그러나 그 청구권을 갖다가 재판을 해도 구제받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모순적인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생각은 다르죠. 일본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네. 이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예. 2018년에 그렇게 큰 판결이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라고 네. 약간 조금 다른 의견도 네. 거기 붙어 있었어요. 소수 예. 의견으로. 간제동원 위자료 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거는 포함된다고 포함되지만 예. 한국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나 다음에 중요해요. 탄시 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국가의 외교 보호권뿐이다. 그러므로 K는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 결국은 뭐라고 하나 청구권은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본 쪽에서 다 해결을 해준 것도 아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에서도 어쨌든 간에 소송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 결국은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런데 2번은 일본 주장이거든요. 일본 주장. 자,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재판소, 일본에서 대법원을 최고 재판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견해는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으나 개인이 소송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아까 얘기한 아까 거랑 사람하고 똑같군요.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나요? 예. 이게 일본은 그 10년대는 그냥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소송이 많아졌죠. 일본에서 걱정했어요. 이대로 하면 네. 이기는 게 나올 것이다. 계속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에서 소송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승소하는 것이 계속 줄을 잇게 나올 것이다. 네. 라고 하여서 2000년에 들어와서 해석으로 바뀌었어요. 예. 바꿨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송할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는 식으로 이상한 해석을 내기 시작한 게 2000년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에서는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그거는 할 수 있으나 패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그거는 일본의 사정이거든요, 그냥. 그런데 왜 그렇죠. 한국 법원이 일본의 예. 사정에서 나온 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판결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섰는지 예. 이건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